막말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당선인도 어제 그 혁신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 당선인에게 역사 특강을 듣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경기 수원시장에 우리 역사학자 끝까지 우리를 긴장시켰던 보란 듯이 혁신이 이기 출범하면 역사학자 특강 한번 듣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불안하게 한 김준혁입니다. 저는 공천혁명으로 경선에서 승리했고 또 언론의 무지한 탄압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이상한 발언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왜곡부터 친일 청사 문제 기본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네, 차지원 교수께 네. 여쭤봅니다. 이제 김준혁 당선인 사실은 엄청난 막말로 한동안 이제 소란스러웠는데 뭐 강의를 듣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본인이 마이크 잡고 탄압이라는 말을 슬쩍 또 끼워넣기도 했어요. 이제 면죄부를 완전히 받은 겁니까? 뭐 저 더민주 혁신회의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심의 심판을 그러니까 저 총선을 통해서 받았는데 네. 당선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총선 민심 자체가 그러면 김준혁 당선자라든지 또 양문석 당선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워낙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총선 직전에 예측으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00석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까보니까 지금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100석 플러스 알파 지금 8석까지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걸 그러니까 야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선을 확보했거든요.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막판에 이 지금 김준혁, 양문석 당선자에 대한 이 지금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간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혹독한 저는 심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석 이상 정도도 아마 날아갔을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더민주 혁신회의 멤버라고 하더라도 김준혁, 양문석 당선자 같은 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총선 이후에 등록 이후 시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공천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선거가 들어가고 나서 지금 다른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 두 당선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당윤리 감찰단 정도의 일종의 검증을 거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 4년 전에 압승을 하고 나서도 정권이 교체됐던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직위추상의 입장으로 이 당선자들에 대한 검증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